안녕하세요.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오늘은 제가 봄, 가을에 입기 좋은 블라우스 만들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근데 날씨가 갑자기 좀 너무 더워지고 있어서 약간 너무 늦지 않았나 해서 마음이 좀 급하긴 한데, 소재를 좀 얇은 소재를 사용하면 여름에도 햇빛 때문에 긴팔 입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휴양지 가서도 긴팔 입으시고 그럴 때 만들어서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실 이거 만들어서 입고 있는 건데 굉장히 얇은 소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여름에도 후드루들 입을 수 있겠죠? 이번 블라우스는 작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발렛 코어룩의 여세를 따라서 리본 디테일을 좀 넣어서 만들었어요. 여밈이 단추가 아닌 이렇게 리본 디테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총 4가지의 블라우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일단 몸통이 일자허리, 그리고 조여지는 허리,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벨 소매, 나팔 소매 버전과 빵빵하고 귀여운 퍼프 소매 버전, 이렇게 2가지씩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겠죠? 사실 이것도 한 가지만 만들려고 디자인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4가지를 다 만드느라 작업 시간도 굉장히 계속 딜레이 되고 했지만,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느낌으로 결국엔 4가지 버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소개부터 작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재료 소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팁들 많이 넣어드리고, 특히 원단 고를 때, 부자재 고를 때 도움 될 만한 내용들 많이 넣어놨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먼저 원단, 총 4가지 버전을 만들 거라 4종류의 원단을 준비했어요. 원단은 선세탁 후 다려서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는 퍼프 소매 블라우스를 만들 60수 고밀도 면 원단. 호텔 침구같이 바삭바스락 거리는 원단이에요. 신축성은 전혀 없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원단이지만 고밀도라 짜임이 엄청 촘촘하고 고급스럽고 감촉이 부드러워요. 얇은 60수 원단이라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원단으로 화이트, 블랙 2종류 준비해줬어요. 그 다음은 벨 소매 블라우스를 만들 비스코스 레이온 원단. 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나 신축성은 없고 후드루들 여리여리한 원단이고요. 짜임이 성글고 두께가 얇아서 엄청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세상 화려한 레이스 원단이에요. 쉬폰 버전과 싱글 다이마로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비침 없는 걸 원해서 싱글 버전으로 샀더니 약간 묵직하네요. 쿠서 방향으로는 쭉쭉 늘어나지만 식서 방향으로는 신축성이 없어요. 묵직하게 축축 처지는 원단이라 벨소매 버전으로 만들면 예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그 다음 심지는 얇은 실크 심지로 준비해줬고요. 까만색과 하늘색 심지도 나중에 결국 따로 구입했어요. 인터넷으로 구입했더니 하늘색 심지는 색깔이 완전 맞진 않네요. 그 다음 패턴은 출력 후 여백을 자르고 이어붙인 뒤 다시 패턴 모양을 따라 잘라서 준비해주시면 돼요. 간혹 출력상의 문제로 패턴을 이어붙일 때 딱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PDF 패턴 만들 때 자체에서는 오차가 1도 없고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프린터의 오류라던가 출력상의 문제인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하네요. 무튼 오차가 있어도 심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패턴을 이어붙일 때 각각의 패턴 외곽선을 기준으로 패턴 하나하나 맞춰주세요. 그러면 모양을 최대한 맞출 수가 있답니다.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패턴을 잘라주시고요. 패턴을 이어붙이면서 라인이 살짝 어긋나 버린 곳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라인을 이어주시면 돼요. 모든 너치는 꼭 도려내서 표시해주세요. 항상 너치 가위 사야지 하고 깜빡하고 맨날 가위로 도려내다가 이번에 드디어 사봤는데 대박, 이걸 왜 이제 샀지?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딱딱 잘리니까 너무 편하네요. 블라우스 허리 조이는 버전으로 만드실 분들은 앞판 뒷판에 있는 허리선도 중간중간 구멍 내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각각 제 원단으로 바인딩을 만들어서 리본을 만들어 줄 건데, 이 트윙클 원단은 바인딩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원단이랑 같이 판매하는 젖밴드를 따로 사봤어요. 그 다음 허리 조이는 버전으로 만드실 분들은 골고무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새로 사진 않고 갖고 있던 4mm 골고무줄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 선택사항인데요. 레이온 쉬폰처럼 얇고 후들거리는 원단을 말아받기 할 때 유용한 벨트 심지. 벨트 심지는 가로 세로의 줄이 엮여있는 형태예요. 원하는 길이로 자른 다음 긴 가로줄을 하나씩 뜯어내주세요. 원하는 말아받기 폭보다 살짝 더 뜯어내주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길게 만들어놨던 거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있는데요. 0.5mm 말아받기 할 거라 0.7mm 정도 뜯어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핸드메이드 라벨. 저는 제 로고가 접힌 양접이 라벨로 준비해줬어요.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단에 패턴을 배치할 때는 가장 큰 패턴부터 배치하는 게 원단을 아끼기에 좋아요. 패턴의 식서 방향과 원단의 식서 방향을 잘 맞춰서 패턴을 배치해주세요. 소매는 2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단을 2겹으로 놓고 한 번에 그리고 재단해줘도 되지만 저는 원단을 아끼기 위해 각각 하나씩 재단해줄게요. 식서 방향을 맞출 때 패턴의 화살표선과 원단 끝 마감 부분과의 거리를 여러 군데에서 맞춰주면 정확하게 식서 방향을 맞출 수 있어요. 문진으로 패턴을 고정하고 패턴을 따라 그려줄게요.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애용하는 10펜을 사용해서 패턴을 그려줬습니다. 시접선을 따라 패턴을 그리고 너치 표시도 잊지 말고 꼭꼭 해주세요. 반대쪽 소매는 패턴을 뒤집어서 그려줘야 해요. 패턴을 반 접으면 반대쪽 식서 방향을 그려주기 좋아요. 소매 모양이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위아래 구분이 없는 원단이라면 이렇게 패턴을 돌려서 배치해줘야 원단을 더 아낄 수 있어요. 반대쪽 패턴도 식서를 잘 맞춰서 배치하고 시접선을 따라 그려주겠습니다. 옆에 여백 부분은 바인딩감을 위해 남겨놓을게요. 소매 위로 빈 곳에 앞판 패턴을 쏙쏙 넣어서 식서를 맞춰 배치해줄게요. 옆쪽에 반대쪽 패턴도 그려주고 더 옆쪽에 뒷판 패턴도 그려줄게요. 뒤중심은 골선이기 때문에 전체를 그려줄 필요 없이 위아래만 살짝씩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 골선을 기준으로 그대로 패턴을 뒤집어서 반대쪽까지 마저 그려줄게요. 옆쪽에 이어서 안단도 그려줄게요. 아까 소매 옆에 남겨놓았던 공간에 바인딩감을 그려줄 건데요. 바인딩은 정바이어스로 45도 각도로 그려줄 거예요. 원단을 45도로 접어주고 길이가 패턴에 표시된 길이만큼 나오는지 줄자로 체크해주세요. 만약 길이가 모자르다면 길이가 나오는 빈 여백에서 작업해줘야 해요. 아니면 바인딩을 반 잘라서 이어줘도 되긴 하는데 바인딩 중간에 절개선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투박해 보이고 덜 예쁘긴 해요. 45도 각도의 선을 길게 그어주고 4cm 폭으로 선을 또 그어줄게요. 시작 부분은 직각으로 그어주고 길이를 맞춰 끝부분도 직각으로 그어주세요. 이제 4cm 폭으로 선을 더 그어서 22cm 길이의 조각을 4개 그려주세요. 남은 여백에 식서 방향을 맞춰서 소매부리 조각도 그려줄게요. 원단의 늘어남을 최소화하기 위해 푸서 방향이 아닌 식서 방향으로 그려줄 거예요. 소매부리는 벨소매로 만드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모든 패턴을 재단칼이나 재단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직선인 부분은 자를 대고 재단칼로 잘라주면 더 빠르고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요. 완만한 곡선도 재단칼로 잘라줄게요. 하지만 아몰처럼 곡이 심한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는 게 깔끔하고 정확하더라고요. 모든 너치는 0.3cm 정도 가위밥을 내서 꼭 표시해주세요. 나머지 패턴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잘라내줄게요. 안단은 심지를 붙인 다음 한 번에 재단해 주려고 하는데요. 심지를 식서 방향을 잘 맞춰서 안단 패턴보다 좀 더 크게 잘라줄게요. 원단의 안쪽 면에 심지의 까끌까끌한 부분을 맞대주고 다리미의 스팀과 열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 붙여주세요. 문지르면 심지가 밀리고 결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꼭 눌러서 붙여주세요. 심지를 붙인 안쪽 면에 안단 패턴을 그려주고 잘라준 다음 너치 표시까지 콕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재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봉제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뒷판과 앞판의 겉과 겉을 마주댄 상태로 어깨와 옆선을 봉제해 줄 거예요. 보통은 시접을 먼저 오버록 처리해주고 나서 합봉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번에 만드는 옷들은 합봉을 먼저 하고 시접을 한 번에 오버록 처리해 줄 거예요. 원단이 얇아서 겉에서 시접이 비칠 수가 있는데 이때 가름소란 시접이 겉에서 비치면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시접을 최대한 얇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단이 얇아서 땀 길이는 촘촘하게 2.5로 설정해줬고요. 바늘 상하 버튼을 눌러서 바늘이 꼭 아래로 향하도록 설정해준 다음 봉제를 시작해주세요. 패턴을 보면 어깨와 옆선 시접이 1.2cm가 들어가 있어요. 자석 조기 같은 가이드를 이용해서 시접을 1.2cm로 맞춰주면 일정하게 봉제하기가 편리해요. 시작과 끝에는 항상 되돌아받기로 매듭 처리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어깨는 뒷판이 앞판보다 살짝 더 길이가 긴 게 맞아요. 착용 시 어깨와 견갑골 부분이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뒷판에 2세 분량이 들어간 거고요. 봉제할 땐 먼저 첫 부분을 고정해 놓은 다음 끝부분도 맞춰 잡아주고 뒷판을 조금씩 더 밀어 넣으면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이때 살짝 모양을 둥글게 잡아주면 길이 맞추기가 좀 더 용이한데 길이를 맞춘 다음에 앞판을 과도하게 늘리면 안 돼요. 그럼 어깨 사이즈가 의도한 것보다 더 커지게 돼요. 또 뒷판 어깨가 접히지 않도록 하는
넣는 것도 주의해주세요. 원래는 뒷판 어깨에 셔링 넣듯이 한 줄 봉제 후 실을 당겨 오그려준 다음에 앞판과 길이를 맞춰 봉제해줘야 하는 게 정석이지만 조금 귀찮으니까 반대쪽 어깨와 옆선도 봉제해줄게요. 이제 어깨와 옆선의 앞판 뒷판 시접을 한꺼번에 오버록 처리해줄게요. 오버록이 봉제선에 최대한 가깝도록 시접을 잘라내줬어요. 옆선과 어깨 시접을 모두 뒷판 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줄게요. 시접이 살짝밖에 안 남아서 보기에 훨씬 깔끔하죠? 여기서부터는 조이머리 만드는 방법이라 그냥 일자허리 버전으로 만드실 분들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주세요. 조이머리 버전으로 만드실 분들은 앞판, 뒷판 패턴을 가지고 와서 몸판 안쪽에 허리선을 따라 선을 콕콕 그어주고 자를 이용해서 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고무줄은 각자 본인 허리에 대보고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끝에서 끝까지 한 번에 쫙 늘려서 봉제해 줄 거예요. 허리선 끝에 고무줄을 맞추고 되돌아받기로 시작점을 고정해 주세요. 이제 반대편 고무줄을 허리 끝선까지 맞춰 당기고 한 손으로는 재봉틀 작업대 위에서 옷과 고무줄을 같이 잡아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부분까지 조금 봉제를 하고 또 고무줄 끝을 맞춰 잡은 뒤 앞쪽에서 일부분 봉제해주고 이 과정을 반대편 허리 끝선까지 반복하면 고무줄 셔링량이 일정해지도록 봉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고무줄만 늘려서 길이를 맞춰줘야지 원단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되돌아받기로 마무리해주면 골고루 주름이 잡힌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바인딩감 5개를 모두 대문접기로 4등분해서 접어줄 건데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바인딩 랍바가 있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저는 1cm 랍바가 없어서 이건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바이어스 메이커를 이용해서 4등분으로 접어줄게요. 사실 이 바이어스 메이커도 0.9cm 짜리여서 재단할 때 4cm 폭이 아닌 3.6cm 폭으로 재단해줬어야 했는데 4cm로 했더니 바이어스 메이커가 살짝 버거워하네요. 이제 또 절반을 잘 맞춰 접어 다려줄게요. 끝 마감은 왼쪽 먼저 한 칸 접고 그 다음 위에서 1cm 접어준 다음 왼쪽에서 한 칸 더 접고 오른쪽에 남은 한 칸을 왼쪽 틈으로 쏙 깔끔하게 넣어주세요. 긴 끈은 양쪽 모두 이렇게 끼워서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끈은 한쪽만 마감해 주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다리미로 납작하게 잘 눌러주세요. 짧은 끈 4개를 가지고 와서 벌어지지 않게 끝을 쭉 상침해 줄게요. 짧은 끈 4개 다 똑같이 작업해 주세요. 이제 앞중심 너치 부분에 짧은 끈에 마감이 안 된 부분을 맞춰 고정해 줄게요. 이때 끈의 봉제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해줘야 깔끔해요. 혹시 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길이가 늘어났다면 끈 길이를 21cm에 맞춰 잘라주세요. 시접 부분에다가 재봉틀로 임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임시 고정이기 때문에 되돌아받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시접은 0.5cm 정도로 봉제해주세요. 이제 앞판과 안단을 겉과 겉을 마주대서 고정해 줄게요. 안단에 너치 있는 부분이 앞중심으로 와야 해요. 밑단 쪽은 끝에서 2cm 떨어진 지점까지 안단을 딱 맞춰주세요. 1cm로 쭉 봉제해 줄게요. 자석 조기로 1cm 시접을 맞춰놓고 봉제해 줬어요. 앞판과 안단의 시접을 안단 쪽으로 모두 몰아주세요. 그 다음 남은 시접을 1cm 안쪽으로 접어주고 안단을 전체 그대로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이때 안쪽에서 겉의 원단이 살짝, 아주 살짝 1mm 정도 보이는 게 좋아요. 반대로 안단이 겉쪽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림질 하는 김에 밑단의 시접도 2cm 접어 다려줄게요. 밑단의 기장이 자아가 짝짝이가 되지 않도록 잘 맞춰주세요. 그 다음 밑단을 다시 펼쳐서 2cm 선에 맞춰 한 번 더 다려주세요. 최종적으로 1cm가 2번 접히도록 모두 접어 꾹꾹 다려줄게요. 일단은 밑단을 펼친 상태로 안단을 쭉 상침으로 봉제해줄게요. 최대한 안단 끝에 가깝도록 바짝 봉제해주세요. 이 부분이 삐뚤면 겉에서도 안 예쁘기 때문에 속도보다도 정확도를 높이면서 곧게 봉제해주세요. 양쪽 모두 봉제해줄게요. 이제 밑단을 2번 접어 역시나 상침으로 봉제해줄게요. 이때 끝에 시접을 1cm 안쪽에서 사선으로 살짝 잘라내주면 바깥으로 시접이 삐져나오는 걸 방지해줄 수 있어요. 두꺼운 시작 부분은 수동으로 풀리를 돌려 봉제해줬어요.
역시나 삐뚤지 않도록 신중히 봉제해주세요. 반대쪽 끝도 시접을 살짝 사선으로 잘라내줄게요. 긴 끈도 마찬가지로 현재 5호 사이즈 기준 85cm에 맞춰져 있어야 하고요. 양쪽에 20cm씩 표시해주고 중심도 표시해줄게요. 이제 바인딩의 중심과 몸판의 뒤중심을 맞춰 바인딩으로 몸판을 감싸주세요. 양 끝에 20cm 표시한 지점은 앞목 끝에 맞춰줄게요. 나머지 목둘레도 바인딩으로 감싸 중간중간 고정해주세요. 이제 바인딩의 끝에서 끝까지 한 번에 쭉 봉제해줄게요. 두꺼운 끝은 수동으로 플리를 돌려 봉제해줬어요. 바인딩 끝에 가깝게 일정한 간격으로 쭉 봉제해주다가 몸판과 합봉되는 부분부터는 밑에 쪽에 혹시나 빠지는 곳이 없는지 주의해서 천천히 봉제해주세요. 특히 저처럼 고밀도 원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단에 바늘이 통과되는 순간 원단에 구멍이 나버리거든요. 뜯고 다시 하면 바늘 자국이 남아버리게 되니까 신중히 반대쪽 끝까지 와서 되돌아받기로 마무리해줄게요. 다행히 빠진 곳 없이 한 번에 봉제가 잘 됐습니다. 이제 몸판은 잠시 치워두고 소매를 만들어줄게요. 겉과 겉이 마주되게 반을 접어서 옆선을 1.2cm 시접으로 봉제해주세요. 소매 옆선 봉제 후 몸판대와 마찬가지로 시접을 한 번에 오버록 처리해줄게요. 역시나 시접은 조금만 남겨줬어요. 소매 옆선의 시접은 뒤 소매 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세요. 이제 퍼프 소매 버전인데요. 벨 소매 버전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벨 소매 만들기 챕터로 넘어가 주세요. 소매 밑단과 아몰에 셔링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 전에 소매 밑단을 4등분해서 10펜으로 표시해 줄게요. 가위밥만으로 너치를 표시하기엔 주름을 잡았을 때 묻혀서 잘 안 보이거든요. 패턴에 표시된 대로 아몰은 소매산에서 각각 양쪽 아래 너치 부분까지, 소매 밑단은 전체에 셔링을 넣어줄 거예요. 셔링을 만들 때 보통의 방식이라면 완성선 안쪽에서 한 줄, 바깥쪽에서 한 줄 봉제해준 뒤 실을 잡아당겨 셔링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실을 제거하게 되는데, 고밀도 원단의 경우 바늘 자국이 너무 그대로 남게 돼서 이번엔 완성선 바깥쪽에서만 셔링용 봉제를 해줄 거예요. 근데 한 줄만 봉제하면 셔링 고정력이 좀 약해서 완성선 바깥쪽으로 2줄 봉제해 줄게요. 우선 재봉틀에서 땀 길이를 최대로 늘려주세요. 먼저 아몰 부분부터 봉제해 줄 건데 딱 셔링이 시작되는 너치 부분부터 봉제하지 말고 2-3cm 더 앞에서 시작해 줄게요. 셔링용 봉제를 할 때는 되돌아받기는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2-3cm 더 나가서 끝내주고 되돌아받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동 사절 장치로 실을 끊어서 실이 3cm 정도 남게 되는데요. 직접 가위로 실을 자르시는 분들은 최소 3cm 이상 실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다시 완성선 바깥쪽에서 한 줄 더 봉제해 줄게요. 시접이 1cm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cm 안쪽에서 셔링용 봉제를 2줄 해줘야 해요. 밑단에 셔링용 봉제를 할 땐 프리한 모드로 만들어주면 편해요. 역시나 1cm 시접 안에서 2줄 봉제해줄 거고요. 옆선 봉제선 부분에서 시작해서 같은 위치에서 끝나도록 한 바퀴 쭉 둘러줄게요. 이제 소매부리 조각을 가지고 와서 대문 접기로 4등분 접어줄게요. 재봉틀의 땀 길이는 다시 2.5로 바꿔주고 대문 접기한 걸 다시 펼쳐서 겉쪽을 마주대고 1cm로 봉제해줄게요. 시접은 가름솔로 갈라주세요. 소매부리도 4등분으로 나눠 10펜으로 표시해줄게요. 이제 소매 밑단 중 같은 방향의 셔링용 실 2줄을 한 번에 잡고 살살 당겨서 셔링을 만들어줄게요. 한쪽 방향에서 당기는 걸로 한 바퀴를 다 조이는 게 좀 버거우니까 양쪽 방향으로 반씩 나눠서 당겨주면 좀 더 수월해요. 일단은 셔링을 바짝 많이 당겨서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 소매가 겉쪽에 보이는 상태에서 소매 부리 사이에 밑단을 넣어주고 겉과 겉을 마주대 고정해줄게요. 먼저 봉제선 반대쪽 소매 중심 부분부터 고정해주고 바짝 당겨놨던 셔링을 바깥쪽으로 살살 빼주면서 소매 부리와 길이를 맞춰 너치를 고정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셔링 분량을 조절해 길이를 맞춰주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봉제선까지 맞춰주세요. 셔링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잘 분배해서 고정해주고 1cm 시접으로 봉제해줄게요. 아래쪽에서 찝히는 게 없는지 주의하면서 천천히 봉제해주세요. 셔링의 방향이 사선으로 꺾이지 않고 일자로 잘 펴있는지, 셔링 분량이 한쪽으로 쏠려있진 않은지 계속 봐가면서 송곳으로 살살 조절해주시면 좋아요. 한 바퀴 다 돌았으면 셔링용 봉제했던 실을 모두 제거해줄게요. 이번엔 소매 안쪽이 보이도록 뒤집어주고 소매 부리를 선 따라 접어서 고정해주는데 방금 봉제한 선을 살짝 1mm 정도 덮도록 고정해주세요. 이제 쭉 봉제해줄게요. 바늘이 닿는 쪽이 겉쪽이기 때문에 봉제 간격이 틀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예쁘게 봉제해주세요. 양쪽 모두 예쁘고 빵빵한 소매 부리를 만들어줬고요. 아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 두 줄의 실을 같이 잡고 살살 당겨 셔링을 만들어줄게요. 헷갈리지 않게 겉이 보이는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소매 방향을 잘 맞춰놓고 몸판도 다시 가져와 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소매를 몸판 아몰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겨드랑이 부분과 제일 상단 어깨선에 있는 너츠를 먼저 고정하고 위에서부터 셔링을 살살 풀어가며 나머지 너츠들도 맞춰줄게요. 소매와 몸판 아몰의 길이가 딱 1대1이 되게 잡아주시면 돼요. 셔링 분량을 골고루 해서 중간중간에도 고정해줄게요. 이제 아몰을 1cm 시접으로 한 바퀴 삥 봉제해주세요. 몸판이 아래, 소매가 위로 향하도록 놓아주고 겨드랑이 쪽 봉제선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줄게요. 아래쪽으로 원단이 찝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조금씩 끊어서 신중하게 봉제해주시고 셔링 있는 부분부터는 셔링 방향이 일자로 잘 뻗어 있는지 셔링이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는지도 신경 써주세요. 봉제가 다 됐으면 이제 셔링을 만들어줬던 실은 모두 제거해주세요. 이제 소매와 몸판의 시접을 한 번에 오버록 처리해줄게요. 실 끝은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 다음 뒤집개를 이용해 오버록 실을 안쪽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이번엔 벨 소매를 만들어줄 건데요. 소매 옆선 봉제하고 오버록 처리한 후에 시접을 뒷판 쪽으로 넘겨주는 것까진 동일해요. 이제 소매를 겉쪽으로 뒤집어주세요. 소매 밑단을 0.5cm 말아받기 처리해 줄 건데요. 말아받기 노루발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고 말아받기 노루발이 없거나 소재가 너무 흐물거려서 봉제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재료 소개에서 설명드렸던 벨트 심지를 준비해 주세요. 벨트 심지의 풀어진 부분을 겉쪽에서 끝에 딱 맞춰 대주세요. 그 다음 0.5cm로 쭉 봉제해 줄 거예요. 재봉틀은 프리함 상태로 해줬고요. 소매 옆선 봉제선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소매 부리와 벨트 심지의 끝을 딱 맞춰서 봉제하는데 봉제선이 벨트 심지에 풀어지지 않은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시작 전까지 겹쳐지게 봉제를 해줄게요. 이제 다시 소매를 안쪽이 보이도록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 벨트 심지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소매 부리가 0.5cm로 두 번 접어준 형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밑단을 쭉 상침해 줄게요. 이제 벨트 심지를 옆으로 잡아당겨 제거해주세요. 쏙쏙 잘 빠지죠? 쾌감! 말아받기도 일정하고 깔끔하게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벨트 심지를 활용하면 얇고 힘없는 원단이라도 말아받기 쉽게 잘할 수 있겠죠? 벨트 심지는 한번 작업해서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잘 챙겨두세요. 몸판과 소매가 모두 겉이 보이게 둔 상태에서 소매의 좌우 방향을 잘 맞춰서 몸판 아몰 안으로 쏙 넣어주고 아몰의 모든 너츠를 맞춰 고정해주세요. 중간중간에도 더 고정해줄게요. 역시나 1cm로 쭉 합봉해주세요. 밑에 다른 원단이 찝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어깨 쪽으로 갈수록 소매에 이세 분량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매 원단을 살짝 오그려가며 길이를 잘 맞춰 봉제해주세요. 천천히 조금씩 끊어서 봉제해줄게요. 소매와 몸판의 시접을 한 번에 오버록 처리해주세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개를 이용해 오버록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보너스 영상 첫 번째, 바이어스 바인딩이 아닌 젖밴드를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젖밴드의 길이를 패턴에 적혀있는 대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짧은 끈 먼저 만들어줄게요. 젖밴드의 중심선을 따라 접으면 정확히 반이 접혀요. 그리고 짧은 끈의 한쪽 끝만 안쪽으로 1cm 접어주고 반을 접은 뒤 상침으로 마감해줄게요. 안쪽으로 마감하지 않은 쪽 먼저 시작해주는 게 편해요. 마지막 부분 안쪽으로 접을 때 시접이 바깥쪽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4개 모두 똑같이 해줄 거예요. 앞쪽에서 4개 리본 고정하고 안단 봉제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앞중심에 리본을 고정하고 안단도 합봉한 뒤 시접 정리해서 상침으로 안단 마무리까지 해줄게요. 그 다음 긴 젖밴드의 중심선을 표시해주고 양쪽 끝은 21cm를 표시해줄게요. 몸판의 뒤 중심과 젖밴드의 중심을 맞춰 고정해주세요. 젖밴드를 반 접어 목 부분 원단을 감싸주는 거예요. 원단이 너무 흐물흐물해서 밴드와 길이를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패턴에서 뒷목의 길이를 잰 다음 밴드에 표시해주고 연목점과 맞춰 고정해줬어요. 나머지 부분도 중간중간 고정해줄게요. 이제 젖밴드 양쪽 끝을 안쪽으로 1cm 접은 뒤 반을 접어주고 전체 쭉 상침으로 봉제해줄게요. 끝이 너무 두꺼워서 수동으로 폴리를 돌려 조심조심 시작해줬어요. 넥라인을 봉제할 때는 몸판 원단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반 접은 젖밴드가 위아래 모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봉제해주세요. 마지막 끝부분까지 안쪽으로 시접을 접어 정리해주세요. 재원단으로 바인딩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엔 이렇게 젖밴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보너스 영상 두 번째, 까만색 고밀도 면 원단으로는 일자허리에 퍼프 소매 버전으로 블라우스를 만들어줬는데요. 이대로는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좀 더 멋스럽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려고 해요. 양쪽 앞단작, 밑단, 소매 밑단에 장식 스티치를 넣어서 에스닉한 느낌의 블라우스로 변신시켜줄게요. 제 재봉틀 싱거 6805 기준 이 모양을 넣어주려고 해요. M2 폴더에서 60번 스티치 선택, 땀 길이는 1.5cm로 살짝 늘려줄게요. 마지막으로 자동 정지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면 세팅이 끝났어요. 장식 스티치는 되돌아받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매듭 버튼을 눌러서 스티치가 풀리지 않게 매듭을 만들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해볼게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속도를 최대로 높여줬어요.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예쁜 스티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옷에 장식을 넣기 전에 옷과 똑같은 자투리 원단을 4겹 이상으로 접어서 꼭 테스트를 해주세요. 원하는 모양이 맞는지, 이 원단에 잘 어울리고 스티치도 잘 나오는지 꼭 테스트 해본 후에 본격적으로 실제 옷에 작업해주는 게 안전하겠죠? 끝까지 다 와가면 마지막 패턴을 봉제하고 있을 때 매듭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작 전에 자동 정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매듭 버튼을 누르면 한 패턴의 모양이 다 끝나고 자동으로 매듭 콩콩콩 만들어준 다음에 봉제가 끝난답니다. 너무 똑똑하고 유용한 기능이죠? 반대쪽 앞 단작도, 밑단도, 소매 밑단도 모두 장식 스티치를 넣어줬어요. 밑단과 소매 밑단은 좀 더 끝에 바짝 스티치를 넣어줬고요. 모든 장식 스티치는 겉쪽에다 넣어주셔야 해요. 너무 예뻐요. 히힛. 자, 다시 공통사항으로 넘어와서 뒤중심에 라벨을 달아줄 거예요. 양쪽 연목을 기준으로 반을 접어주면 뒤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라벨도 반을 접어 중심을 맞춰줄게요. 라벨은 내 모서리를 사선으로 고정해서 봉제를 최소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달아줄 거예요. 마르지엘라 스타일이랄까? 라벨은 손바느질로 달아줄 거고요. 한쪽 모서리에 3땀 정도 튼튼하고 도톰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매듭은 안 보이게 라벨 뒤쪽에서 지어줄게요. 네 모서리 모두 사선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재봉틀로 양쪽 봉제해주는 것보다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이제 옷의 모든 열팬 자국도 모두 지워주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깔끔하게 쭉 다려줄게요.
셔링이 있는 부분들은 셔링이 납작하게 눌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깨 시접은 소매 쪽으로 넘겨주셔야 착용 시 어깨 라인이 예뻐요. 이렇게 리본 여민 블라우스, 퍼프 소매 버전, 벨 소매 버전, 조이머리 버전, 일자어리 버전 4가지 블라우스가 완성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4가지 버전의 블라우스, 조이는 허리에 퍼프 소매, 일자허리에 퍼프 소매, 조이는 허리에 벨 소매, 일자허리에 벨 소매 이렇게 4가지 버전의 블라우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리본을 다 묶어서 입으면 블라우스처럼 입을 수 있고 리본을 다 풀러서 오픈해서 입으면 자켓, 가디건 같은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어요. 조이는 허리는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한다면 또 일자허리는 캐주얼하고 좀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자허리는 특히 오픈해 입을 때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블라우스를 4개를 만들어서 일단 올 가을까지는 아마 주구장창 돌려서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은 또 4종류지만 소재에 따라서 느낌이 또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양한 소재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만드시는 그 느낌도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소중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두 정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